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복 전도사 돌청아제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엊그제가 그 하지였죠. 그 밤낮의 길이 중에서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이제 그런 날인데요. 이때가 정말 해외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외국에 나가 보면 이때 하지 정도에 가면은 정말 하루 종일 구경할 거리도 많아지고 밤늦게까지 구경을 하다가 집에 와도 해가 이렇게 남아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시기인데 좀 아쉽지요. 하여튼 그런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북미 대륙 횡단 자동차 여행의 34번째로서 15일차 빙하의 정원 글레이셔 국립공원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것 외에도 맥도날드 호수와 투 메디슨 호수 등 또 아름다운 호수들이 또 자리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시간까지는 글레이셔 국립공원에 대한 그 북쪽, 주로 이제 매니 글레이셔와 성 메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포인트들, 이런 이제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성 메리 방문자 센터 북동쪽에 있는 것이죠. 그거를 포함을 해서 동쪽에 있는 투 메디슨 호수, 그리고 이제 동쪽 글레이셔 공원 마을을 지나서 2번 국도를 타고 서쪽으로 아프가 방문자 센터 주변에 있는 맥도날드 호수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지나서 오늘의 마지막 숙소인 글레이셔 국립공원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칼리스펠 마을까지 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레이셔 국립공원의 주요 도로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Going to the Sun Road, 정말 하이라이트죠. 글레이셔 국립공원 찾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길을 달려보기 위해서 오는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자동차 도로로 선정이 되는 77km의 환상적인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동쪽에 있는 성 메리 호수에서부터 서쪽에 있는 맥도날드 호수가 있는 아프가 방문자 센터까지 가는 이제 77km 정도로서 한 1시간 반 정도 달리는 코스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그때 마침 갈 때 이 아래쪽은 갈 수 있었지만 이제 그 고산 지역에 있는 빙하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 중심 지역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불행하게도 그 도로를 달리지 못하고 일부만 달리고 다시 돌아와서 동쪽의 성 메리 방문자 센터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동쪽의 글레이셔 공원 마을, 그리고 다시 돌아서 서쪽에 있는 아프가 방문자 센터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루트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변 도로, 주요 도로들을 이해하게 되면은 글레이셔 국립공원 전체를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요 도로를 다 한 바퀴 도는 데는 약 3시간 23분 정도가 소요되고 거리로는 218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도로와 지형을 이렇게 대비시켜 보면은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하늘에서 본 이 산맥을 찍은 위성 사진에 보면은 이곳 글레이셔 국립공원은 로키 산맥의 이제 그 일환이죠. 그 줄기 중에 들어가는 미국 쪽으로서는 제일 북단에 있는 몬태나 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험하면서도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얀색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이제 빙하들이라서 글레이셔 국립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 또 사이사이에 정말 아름다운 호수들이 아주 많이 놓여 있어서 많은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국립공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지형적인 특성을 이해하시고 글레이셔 국립공원을 일주해보는 것도 좋은 여행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는 이제 성 메리 호수가 있는 이제 북동쪽의 비트 센터에서 지나서 몬태나주 49번 도로를 따라서 이제 키오와라는 작은 마을인데요. 그곳에서 동쪽 글레이셔 공원 마을 쪽으로 가는 몬태나 49번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로가요, 정말 의외로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치도 아름답지만 이렇게 산 중턱으로 나 있는 도로가 있는데, 이 지역이 이제 빙하 지역이다 보니까 이 오른쪽 도로 그 가로 보면은 많은 자갈 바위들이, 돌들이 많잖아요. 이게 이제 모레인이라는 겁니다. 빙하가 침식하면서 또 녹으면서 만들어낸 작은 돌 무더기들이죠.
이 캐나다 로키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이러한 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산 중턱을 가다 보니까 고잉 투 더 선 로드도 이제 이런 모습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쪽 49번 도로를 달리는 길도 마찬가지로 이제 낭떠러지를 이렇게 이제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스릴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이게 이제 모래인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와서 산사태가 나게 되면은 이 도로가 이제 유실되기도 하고 지금 유실되는 부분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좀 약간 스릴이 생기는 그런 도로를 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도 글레이셔 국립공원의 좋은 여행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막 산 비탈길 낭떠러지 있는 곳을 이렇게 달리게 되거든요. 그 주변에는 이제 여전히 이런 토사들과 이게 이제 전부 모래인이라는 돌무더기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뭐 사진에는 그렇게 잘 느끼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으로는 정말 급경사의 낭떠러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도 지금 천천히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면서 또 이제 고개를 들어서 멀리 이렇게 하늘을 보면은 너무 또 아름다운 정말 미국 로키 산맥의 아름다운 그 경치를 이렇게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길을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글레이셔 국립공원에 가시면 꼭 뭐 고잉 투 더 선 로드만을 즐길 것이 아니라 한 3, 4일 지나면서 이런 길도 한번 달려보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몬타나주 49번 도를 달리면서 우연히 오른쪽에서 이렇게 만난 투 메디슨 호수를 위해서 이렇게 건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치가 아름다워가지고 이제 결국은 저희들 갈 때는 이 목표를 하지 않았지만 투 메디슨 호수를 들리게 됩니다. 투 메디슨 호수는 이처럼 이제 키오와라는 북동쪽에 있는 성 메리 방문자 센터에서 내려다보면 49번 도로상에 조그마한 마을에서 지나면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발견할 수 있는, 먼저 첫 번째 만나는 거는 로워 투 메디슨 호수라고 그러고요. 거기를 지나서 이제 길쭉하게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돼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투 메디슨 호수가 나오고요. 그곳은 이제 시노파 산이 이렇게 뒷배경으로 삼각형으로 되어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인데 그곳을 이제 구경하고 저희는 이제 동쪽에 있는 글레이셔 공원 마을로 이제 향했던 것입니다. 투 메디슨 호수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참 그 산 속에 이렇게 또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가 볼 줄은 잘 몰랐거든요. 이 산 모양들이 이 삼각형이 세 개가 이렇게 딱 메산차 정도 모양으로 이렇게 딱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아주 그 풍경이 너무 좋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뭐 보트나 카누 이런 걸 즐기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투 메디슨 호수는 이름 그대로 이제 두 개 호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투 메디슨 호수 하나만 길이가 약 3.2km니까 아주 길쭉하고 아주 커다란 그런 호수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사실 이제 꽁 대신 닭이라고 우리나라 속담처럼 고잉 투 더 선 로드를 완주하지 못하고 일부 달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곳 이제 우회도를 향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횡재를 했다고 할까요? 사실은 고잉 투 더 선 로드만 달리기로 했었는데 산사태 때문에 이렇게 우회도를 달리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기쁜 마음으로 호수 주변을 산책을 하였던 것이죠. 투 메디슨 호수의 최고 힐링 포인트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시노파 산이라고요. 완전히 이제 삼각형 형태의 삼각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멋진 풍경을 이렇게 즐기면서 이곳에서 뭐 요트도 타고 트레킹도 하고 이렇게 한가롭게 힐링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제 배를 타고 어떤 이제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요트를 즐기는 그러한 그 가족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제 이렇게 조용히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수 주변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는데요. 이쪽 그 동쪽 지역이 그레이스 지역이 또 우리가 간 날이 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이렇게 막 파도가 치더라고요. 호수가 이제 크기도 하고 길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또 새로운 또 마치 바닷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풍경이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 맷산자가 딱 그려지는 이런 풍경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바람 소리가 세차게 들리죠? 좀 이렇게 조용하니 이게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기 좋아하는 관광객들, 그리고 이제 산책, 트레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호수를 많이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 고즈넉한 그런 호수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 투 메디슨 호수를 중심으로 한 곳에는 트레일 코스가 12개나 되더라고요. 지난번 시간에도 그 성 메리 호수 주변에 많은 트레킹 코스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곳에도 이제 투 메디슨 호수와 우리가 지나왔던 로워 투 메디슨 호수 주변으로 라이싱 울프 산과 시노파 산이 있어가지고 이처럼 이제 그 12개의 트레일 코스가 있어가지고 이곳에 뭐 캠핑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점선으로 이렇게 호수 주변으로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이게 전부 이제 그 트레킹 코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호수를 즐기면서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투 메디슨 호수에서 동쪽 글레이셔 그 입구의 엔트런스를 지나서 2번 몬테나주를 2번 도를 따라서 서쪽에 있는 아프가 방문자 센터, 또 그쪽에 있는 맥도날드 호수를 가는 길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동쪽의 글레이셔 입구 엔트런스에서 아프가 방문자 센터, 맥도날드 호수까지는 약 119km로서 1시간 반 정도를 달리는 그런 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1시간 반을 달려서 맥도날드 호수 주변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이 이제 맥도날드 호수 주변에 있는 로치이기도 합니다. 이쪽은 그 동쪽에 있는 성 메리, 세인트 메리 호수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한가하고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미국의 서쪽 로키 산맥 쪽에서 올라오는 이제 그런 입구에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맥도날드 호수는 정말 크고요. 아주 또 다른 맛을 주는 이 글레이셔 국립공원에는 이게 가장 큰 호수인데요. 그런 풍경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레이셔 국립공원에서 맥도날드 호수는 가장 큰 호수이며 길이가 무려 16km나 됩니다. 너비는 1.6km지만 그래서 길쭉하게 있으면서 또 이 호수에서 즐기는 많은 액티비티라든가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이제 맥도날드 호수 바로 입구 쪽에 있는 로지거든요. 이처럼 이렇게 목적 건물로 3층으로 지어져 있어서 이 로키 산맥을 타고 계속 오다 보면 이러한 로지들이 이제 그 곳곳에 있어서 정말 멋진 그런 풍경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맥도날드 호수 로지에서는 호수를 바라보면서 휴식을 취하기에 아주 좋은 최적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숙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잠깐 들려서 커피를 한잔 하고 휴식을 취하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글레이셔 국립공원에서 빙하가 녹아서 내려온 이제 물줄기가 이제 맥도날드 호수로 다 서쪽으로 가는 물줄기는 이쪽 호수로 이제 모여든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물이 아주 차갑고 아주 세차게 흐르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글레이셔 국립공원 빙하 쪽에서 내려오는 이제 로치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강물을 이렇게 찍었는데요. 이게 이제 계곡에서 내려온 강물이 아주 힘차게 내려와서 이제 맥도날드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정말 너무 시원하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참 이런 자연의 모습이 미국의 그 대자연이죠. 이런 걸 즐기려고 이제 이 깊은 산속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처럼 또 이제 맥도날드 호수에서도 배를 타고 크루즈를 한다든가 요트를 즐길 수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거 이제 선착장인데요. 매표를 해서 맥도날드 호수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또 아니면 반대편에 가서 트레킹을 하기 위해서 이 유람선을 이용해서 이제 건너가서 또 트레킹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이제 그 교통 수단이기도 하고 힐링을 하는 그런 수단이기도 할 수가 있죠. 여기도 호수가 너무 커서 뭐 10몇 킬로나 되니까요. 꼭 바다 같았어요. 이거 이제 북쪽에서 찍은 사진이 로치 쪽인데요. 남쪽에서부터 계속 이제 호수를 타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맥도날드 호수의 북쪽 끝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글레이셔 국립공원은 이 빙하와 호수 그게 적절히 섞여 있어서 더욱 정말 사람들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 이제 맥도날드 호수 주변에서도 역시 트레일 코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호수 주변으로 높은 산들도 있고 코스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맥도날드 호수 방금 보신 게 맥도날드 호수의 북쪽 로치 쪽이고요. 이 로치가 있는 부분이고 이쪽에서 되게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간다든가 안 그러면 중심으로 이렇게 산을 돌아서 호수를 돌아서 아프가 방문자 센터 쪽으로 이 서쪽의 관문이죠.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들이 여기에도 12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글레이셔 국립공원은 정말 이 로드 트립도 좋지만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쉬면서 휴식을 하면서 이렇게 트레킹 코스를 하나하나씩 섭렵해보는 그런 부분도 아주 좋은 그 여행의 수단이 아닐까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해서 맥도날드 호수를 마지막으로 글레이셔 국립공원의 투어를 마치고 이제 그 남쪽에 있는 서쪽 남쪽이죠. 그 서쪽 남쪽에 있는 글레이셔 국립공원의 서쪽 남쪽에 있는 칼리스펠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였습니다. 칼리스펠은 이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레이셔 국립공원의 이제 서쪽 남쪽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그 본토에서 올라오다 보면은 이쪽으로 되게 진입하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글레이셔 국립공원의 관문이 되고요. 아프가 방문자 센터에서 맥도날드 호수에서는 약 57km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여기에 가서 이제 숙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 인구는 한 2만 명 정도 되는 작은 호반의 도시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걸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대장정의 3코스 캐나다 밴쿠버를 출발해서 캐나다 로키힐을 다 건넌 다음에 로키에 있는 그 국립공원 4개를 이렇게 두둔 다음에 미국으로 다시 입성을 해서 몬태나주에 있는 칼리스펠까지 도착하는 이 코스가 이제 캐나다 남서부 지역을 횡단하는 그러한 그 코스였고요. 그래서 이제 3코스를 이제 오늘부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북미 대륙 횡단 구간별 지도로 보면은 1코스는 한국 인천에서 시애틀까지 항공기를 타고 준비해서 오는 이제 무사히 입국하는 코스가 되겠고요. 2코스는 미국 북서부 시애틀을 중심으로 해서 워싱턴 스테이트에 있는 많은 국립공원을 보고 밴쿠버로 입성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3코스는 밴쿠버에서부터 캐나다 로키와 다시 미국으로 이제 입성하는 3코스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미국 서부 마운틴 지역, 이제 미국 로키 산맥을 타고 밑으로 내려와서 아이다호와 이제 와이오밍 주에 있는 웰로스톤, 그 다음에 유타주 국립공원의 그 스테이트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에 주요 국립공원들을 두어서 콜로라도까지 입성을 하는 그러한 4코스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북미 대륙 횡단 자동차 여행 35번째 16일차로 몬타나주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인 칼리스펠에서 맞이하는 미국 독립기념일 축하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제 4코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과연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뭐 대도시에서는 뭐 대단한 파티들을 하고 퍼레이드를 하지만 과연 이 조그마한 소도시에는 한 2만 명 되는 소도시에는 어떠한 독립기념일을 맞이하는 퍼레이드를 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그 중점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순서를 마치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